자, 제가 이거 뭐 경매 얘기하니까 제가 경매 많이 해보고 경매 전문가인가 봐요. 이제 이렇게 오해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이런 부동산 경매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고적으로. 그걸 감안하고 들으세요. 근데 저는 부동산 경매 전문가보다는 좀 이게 거시적인 경기 관점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걸 좀 유념하고 들으시길 바래요. 경매라면 제가 예전에 전 중고차 장사를 했기 때문에 중고차 같은 걸 경매를 들어가 봐서 경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알아요. 근데 경매하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그 물건이 자동차냐, 그 물건이 부동산이냐, 건물이냐, 아파트냐, 뭐 그 차이일 뿐이지 똑같아. 그래서 저도 이게 아예 경매 그 경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쪽 경매는 해봤기 때문에 그 형식이 똑같아. 부동산 경매나 자동차 경매나.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이게 경매장 하면서 부동산을 제가 좀 그 당시에 많이 좀 자동차 경매를 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부동산 경매를 좀 약간 저도 해볼까 하고 좀 많이 이거를 좀 약간 공부 좀 했었어요. 약간 책으로나 이론적으로. 이게 근데 보니까 부동산 경매는 보니까 제가 제 그냥 관점을 설명드릴게요. 사람들 보통 하면 부동산 경매하면 어디 아파트 싸게 사가지고 내 살 집 살라고 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경매하는 분들이 제가 다 붙어 밀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중에서 최고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파트예요. 특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거는 경매로 떨어져도 어떡해요? 싸게 매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아파트 경매는 일반인들이 이게 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겁나게 많아. 아파트 경매에 대한 수요가. 그쵸, 층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싸게 아파트는 경매받기가 거의 힘들어요. 원체 고가로 고평가돼 있고, 수도권이나 서울 쪽은 지금 요즘 지금 15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없죠, 솔직히. 그냥 30평짜리 기준으로 할게요. 요즘 30평짜리가 돼야 좀 쾌적한 환경으로 봐요. 30평 이상은 돼야. 30평 이상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서울에 10억 원 이하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솔직히. 그죠? 자,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이미 고평가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경매 시장에 내려와도 싸게 안 떨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경매에 대한 지식과 수요가 아파트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경매를 못 받아요. 그럼 뭘 받나요? 뭐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이냐? 서울에 있는 꼬마 빌딩도 많이 고평가돼. 일단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고평가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지방 같은 데 보면 이런 꼬마 빌딩이 굉장히 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런 빌딩들이 더 싸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리고 나중에 경매로 이런 빌딩들이 나와요. 자, 경매는 나중에 시세가보다 거의 반의 반값까지도, 시세값의 반의 반값도 맡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 원짜리야. 이 빌딩이. 시세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2, 3억 원까지도 떨어져요. 경매 시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왜 아파트는 안 떠져?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안 떨어져.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 손을 안 대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 부동산에도. 주식하고 똑같아. 사람들이 잘 손을 안 대는 종목들이 어떻게 나중에 떨어질 때 헐값에 많이 떨어져요. 이게 굉장히. 불황시기 이럴 때는. 특히 이게 상업 빌딩이 많이 떨어져요. 불황시기에는. 불황공황 시기에는. 왜 돈이 안 되니까. 월세도 안 나가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게 많이 은행한테 저당 잡혀가지고 나중에 저당 잡혀가지고 은행으로 넘어가서 경매로 많이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헐값에 많이 거래가 돼, 이런 게. 이게 중고차하고 부동산하고 똑같아. 중고차도 마진을 많이 보려면 투자 대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종목의 그 중고차로 손을 대야 마진율이 높아요. 부동산도 똑같더라고. 사람들이 너나 나나 보는 건 어때? 마진. 예를 들면 중고차로 따자면 아파트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어때요? 아반떼하고 같아요. 중고차는 아반떼는 사와봤자 수익이 얼마 안 나. 그 대신 빨리빨리 팔려. 묶이지를 않아. 빨리빨리 팔려. 근데 어떻게 해요? 수익이 진짜로 조금밖에 안 남아, 아반떼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중고차 다닐 때 아반떼를 거의 안 했어요. 왜? 아반떼를 손대면 어떻게 해요? 수익이 거의 안 나. 왜? 아반떼를 손대는 딜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해. 마치 이게 아파트화 같아요. 중고차에서.
제 중고차 경험으로 봤을 때 아반떼를 갖다가 그 손을 대잖아요. 아반떼를 갖다 장사를 하잖아요. 수익이 제일 안 났는 저기 그 중고차 그 뭐냐 차종 중에서 수익이 최고 안 났는 차종이 뭐냐 아반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중고차 딜러들은 다 알 거야. 아반떼가 제일 수익이 안 나와. 왜? 개나 거나 다 손을 대니까. 너나 하나 개나 거나 손을 대니까 어떻게 해요? 너나 하나 손을 대니까 수익률이 박해. 마치 이게 부동산 쪽에서는 아파트가 아반떼하고 똑같아. 수익이 안 나와. 거기 경매 손 대봤자 수익이 안 나와. 그거는 확실해요. 인플레이 효과나 좀 적어지. 그래도 원체 고평가 됐고 그래. 그럼 어때요? 이게 제 중고차 경험으로 봤을 때 넘들이 손을 안 대야 투자금 대비 수익이 많이 돼요. 제가 예전에 2천만 원짜리를 팔아가지고 한 1,000만 원 수익을 낸 적이 있어. 매입가가 2천만 원짜리인가 3천만 원인가 매입가가 3천만 원 했나? 3천만 원 했까 매입가가 2천만 원이구나. 매입가가 2천만 원에 사왔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수익을 1,000만 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제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은 아니고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낸 적이 있어요. 수입차예요. 수입차인데 어떻게 굉장히 이게 저기 박스카형 스포츠카 모델 유럽차. 근데 이게 원체 귀하고 딜러들이 손을 안 대. 왜? 원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수익이 남아 솔직히. 자, 똑같은 2천만 원을 갖다가 중고차 장사에 투자를 했어요. 자, 2천만 원짜리 이제 얼마 안 나온 아반떼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 2천만 원에 투자금 2천만 원이 들어가. 근데 어떻게 남는 게 100만 원도 안 남아지죠. 근데 그 아반떼 임판급차라고 해요. 거의 새 차죠. 임판급차를 갖다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이게 투자비가 들어가요.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100만 원도 안 남아요, 솔직히. 제 경험에 봐서. 근데 똑같이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예전에 저기 유럽 무슨 스포츠카 그 중고차 아무나 딜러들이 손을 안 대요. 원체 위험하고 부품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저기 뭐냐 잘못 해가지고 부품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이거 폐차장 가야 할 상황까지도 가는 위험한 차들이 있어. 자, 그 제가 투자한 금이 똑같은 2천만 원이야. 아반떼 임판급차 아반떼 2천만 원 투자한 거 똑같이 투자를 했어. 근데 얼마요?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거의.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투자 시장에서는 이게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다 똑같이 적용돼. 중고차 시장도 똑같아. 이게 어디서 내가 보니까 중고차 장사를 하니까 이게 시장이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걸 이게 알아요. 자, 예전에 똑같이 제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반떼는 어떻게 해요? 100만 원도 안 났는데 수입차 2천만 원 똑같이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1,000만 원이 남았어. 왜? 이유는 간단해. 아반떼는 어떻게 해요? 개나 거나 다 손을 대, 딜러들이. 누구나 쉽게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남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근데 저기 수입차는 어떻게 해요? 아무나 손을 못 대. 무서워서 손을 절대로 안 대. 그 한번 잘못됐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1,000만 원 이상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2천만 원짜리 그 MG 로보 얘기했죠. 거의 1,000만 원 넘게 날아갔어요. 자,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이런 상가 건물 같은 거는 이런 특이한 상가 건물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상가 건물은 어떻게 저기 투자자들이 손을 안 대. 대부분 그 특이하게 지은 상가들이 있어. 자, 이 상가가 대표적이야. 굉장히 특이하게 지었죠. 아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다른 상가들은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다 쳐요. 근데 이 상가는 굉장히 특이하게 지었어요. 자, 안에를 디귿자형으로 졌어요. 자, 이렇게 특이하게 지은 상가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좀 특수 목적으로 처음부터 건물주가 그렇게 지었어. 근데 이런 건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중에 잘 되면 괜찮은데 이 건물이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새도 안 나고. 그러면 이게 새가 안 나가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귿자형을 안 만들고 어떻게 그냥 네모나게 그냥 쌓아요. 그 앞에를 갖다 딱 하고 여기를 해가지고 이쪽 오고 이쪽 이렇게 상가를 해버려요. 근데 디귿자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좀 이게 여기 상인들이 들어와서 이게 좀 그래. 이게 특수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아무나 나서지를 않아요. 이건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3층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없어. 3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상가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에요. 왜?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손님들이 없어. 2층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해요? 3층 이상부터는 어떻게 사람 심리가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안 올라가. 왜 내 거기를 올라가? 저기 소비자들의 심리가 기본적이야. 자, 여기가 3층까지가 돼 있어요. 자, 여기가 앞에 1층, 2층, 3층이죠. 3층짜리 건물인데 4층까지도 있네. 지금 아니네, 4층이네 이제 보니까. 제가 금방 저도 같이 봐서, 자, 1층, 2층, 3층, 4층. 4층짜리 건물이에요. 자, 4층짜리 건물인데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 건물이. 지금 내가 보니까 엘리베이터 없고, 저기 동글동글한 저기 어떻게 해요? 요 계단밖에 없어요. 자, 이 동글동글한 계단이 이게 보기는 약간 저기 건물 좀 멋있어서 보이는데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이게 자 보시면 저도 이게 좀 크면 그래도 좀 약간 움치가 있는데 이게 조그만하게 동글동글 올라가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데. 그리고 이게 여성분들 같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옆에 치마들이 이게 이게 저기 밑에서 다 보여. 이게 빤스가 다 보여. 쉽게 말하면. 자, 건물 이거 처음 지을 때 이 양반은 이게 멋있다고 지은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보편적이지, 이런 건물들이 성공하면 대박이 나는데 내가 이런 게 보편적이지 않은 건물들은 나중에 이런 경매 시장에 나오잖아요. 그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가지고 이제 옥상 테라스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페를 이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야외형 카페가 굉장히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요. 관리하기도 힘들고. 근데 약간 저기 뭐 풍경도 그렇고. 자, 이게 4층짜리 건물인데 어떡해요? 저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건물로서 이거 꼬마 빌딩 상가 건물로서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저기 약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물들 나중에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건물 누가 살라고도 않은 것 같아. 이런 건물 누가 잘 사지도 않아요. 좀 지을 때 약간 너무 떼뚱하게 져가지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아예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를 박아가지고 그냥 네모나게 이 건물 그대로 살려서 올렸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안에 디귿자로 하면서 이게 건물이 디귿자로 지으면 큰 건물 같은 건 괜찮은데 작은 건물을 디귿자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겁나 불편하고 쓸 공간이 없어요. 자, 보시면 상가 한 칸이 얼마 안 돼요. 봐봐요. 이게 쓸 공간이 안 나와요. 이게 사람들이 잘 보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자기 좀 이게 그게 좀 개성이 굉장히 강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다들 공실이 났죠. 건물도 없죠.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화장실 나와 있으면 나중에 겨울에 동파되기 좋아. 나름 멋있다고 졌는데 바깥에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화장실 동파돼서 어떻게 다 깨지고 관리하기 장난 아니야 저거. 이 건물주가 처음 지을 때 좀 약간 개성이 굉장히 강한 양반이었던 것 같아. 문화 공간으로서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래요. 그럼 여기가 이게 바깥도 많이 노출이 되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요. 이런 건물 형식이. 자, 그러면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이게 상인들도 별로 안 좋아. 상인들 다 나가. 그러니까 지금 공실이잖아. 이게 디귿자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잘 지어야 돼. 그냥 어디 큰 데가 디귿자 건물이 멋있으니까 나중에 졌는데 거시기야. 그럼 이런 건물들을 좀 문화공간으로 처음에 이게 쓰려고 저거 한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 이런 건물들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손을 안 대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경매나 이런 데 나오잖아요. 거의 헐값에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거를 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개발하게 되면 대박이 나겠죠, 당연히. 자, 한번 이 건물을 본 김에 한번 하면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해요. 제가 주식 통찰 강의 하다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저기 다른 좀 저기 그 부동산 쪽도 좀 약간 그 시장을 좀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요. 이제 앞으로 이 저기 경매로 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저기 경기가 특히 상가 건물들이 이제 임대도 안 나오고 은행 빚져서 이제 지은 건물들이 많아. 그러면 그 은행으로 다 넘어가. 그럼 은행은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경매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중에 경매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런 건물들이 특수 건물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굉장히 헐값에 저거야.
그럼 이런 건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반의 반값까지 떨어져 실질적으로. 아마 낙찰 몇 번 되면 반의 반값까지 떨어져요. 반의 반값이 어때요?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건물이면 10억 원짜리 건물이면 어떻게 돼요? 2억 5천까지 떨어져요. 그럼 그런 거를 싸게 낙찰 받아 가지고 저기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끊고 갈까요?